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5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우리 5장은 소비자 신용하고 소비자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신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용을 이용해서 뭔가 하는 게 소비자 신용이죠. 그러면 소비자 신용 자체가 우리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소비자 금융하고 신용 판매로 나눠지거든요. 그럼 이제 소비자 금융은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대출입니다. 대출.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소비자 금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용 판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외상 긋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 판매 자체가 내가 신용을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거니까, 네, 그럼 이제 그 돈은 나중에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뭐 신용카드 긁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외상 구매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전반적인 이제 부분 보면 이제 5장에서 평균적으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됩니다. 우리 재무설계 개론에서는 3장과 더불어서 3장 우리 앞에 재무제표 관련해서 했었죠. 그래서 3장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3장하고 5장을 특히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5장은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좀 디테일하게 나오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소비자 신용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듯이 소비자 금융하고 우리 신용 판매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고객 사례를 줍니다. 고객의 사례를 줘요. 고객의 사례를 주고 고객이 어떤 행동들을 하면 이게 소비자 금융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신용 판매에 해당이 되는지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신용관리에서는요. 신용관리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채무자 구제 제도예요. 자, 구제 제도. 제도. 요게 무지막지게 중요하고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도가 3가지가 있고요. 법원에서 이용하는 2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할 줄 아셔야 되고 고객 사례를 주면 이 사례에 맞춰서 내가 재무설계사 입장에서 어떤 제도를 추천을 해줄지 이 사람이 지금 빚이 있는데 연체가 돼가지고 못 갚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추천해줘야 될지 사례를 가지고 많이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고 나올 경우에 한 2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금융은 대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대출이니까 대출 관련해서 대출 상품들이 쭉 나열이 되면 그 중에서 이제 그 문제가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하냐면 특히 우리 영목이지. 우리 뭐예요? 주택연금이라고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주택연금. 자, 요 부분도 출제가 거의 안 된 적이 없고요. 고객 사례를 주고 이 사람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입 요건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뭐 거의 단골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주택연금 외에 다른 게 나오는 경우도 간간히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얘가 나오거든요. 그죠? 얘가 나오니까 얘를 집중적으로 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부채 관리는 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그 대출 상환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만기시 상환이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나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나 이런 것들 그런 내용에 대한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많이들 알려져 있지만 대출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LTV라든가 DTI라든가 DSR이라든가 우리 신문지상에서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거든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 그 개념적인 내용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념적인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일단 우리 5장에서 제일로 중요한 건 뭐야? 채무자 구제 제도.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주택연금이에요. 이 2가지가 거의 여기서 2-3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소비자 신용이 뭐냐? 자, 소비자 신용은요, 이게 개념이거든요. 개념을 우리가 알아놓으시는데, 자, 일단 금융회사나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소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거나 이게 뭐야? 대출이잖아. 대출. 자금을 빌려주는 게 대출이야. 그럼 이 대출이 뭐다? 소비자 금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끊고. 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제공한 후에 매매 대금이나 이용 대금은 일정 기간 후에 이자나 수수료 등의 대가를 포함해서 돌려받기로 약속하는 계약행위야. 그러면 자, 여기 하나 끊었잖아. 자금을 빌려주거나 이건 대출이네. 그렇죠? 그러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제공한 후에 나중에 대가를 내는 거. 이게 뭐야? 그게 신용판매야. 그렇죠? 그게 신용판매야. 그러니까 대출이나 신용판매를 하는 그러한 계약행위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소비자 신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소비자 신용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크게 소비자 금융 이건 뭐다? 대출이라고 말씀드렸어.
소비자 금융하고 신용 판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요 신용 판매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외상 구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거 외상 긋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요 밑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출은 뭐 담보 대출도 있고 신용 대출도 있고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공금형 대출이냐 사금형 대출이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우리가 분류하면 되고 신용 판매는 신용카드 쓱 긁어서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할부 금융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찌 됐건 할부잖아, 할부. 할부 판매라고 써 있지. 그렇죠? 할부 판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루이비통 명품 핸드백을 구매를 할 건데 백화점을 가가지고 카드를 갖고 12개월 할부로 싹 긁었어. 그럼 뭐야? 신용 판매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말이죠. 그거를 우리 카드론 대출 받아가지고 카드론 대출 받은 걸로 루이비통 명품 핸드백을 구매를 했어. 그럼 카드론 대출이네? 소비자 금융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내가 루이비통 명품 핸드백을 구매한 건 똑같지만 카드론 대출로 구매를 했다? 그럼 소비자 금융.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했다? 그럼 신용 판매야. 그죠? 이걸 잘 구분을 하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나오죠. 소비자 금융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 대출 내지는 대출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앞에서 봤지만 담보부 대출하고 신용 대출 이렇게 나눠서 우리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보통 이제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을 좀 구분한다면 담보 대출은 내가 만약에 돈을 못 갚아도 은행에서는요. 뭐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럼 주택을 가져가는 거죠. 그쵸? 그걸 담보로 잡혔으니까. 그죠? 근데 신용대출은 뭐예요? 아무것도 담보 잡힌 게 없어요. 그냥 나의 신용만 믿고 돈을 빌려주는데 내가 못 갚으면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신용대출의 이자율이 더 비싸요. 금리가 더 높다, 비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금형 대출하고 사금형 대출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당연히 공금형 대출이 이자가 싸죠. 사금형 대출은 이자가 비쌉니다.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싼 이자로 주려면 이 사람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 가능 여부라든가 대출 규모를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 사금형 대출은 누구나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지만 그런 만큼 이자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심사를 받아야 돼요. 뭐 LTV라든가 뭐 DTI라든가 DSR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심사를 받아서 대출을 내주지만 사금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TV에서도 광고 많이 오케이 뭐 이런 데서 뭔가 뭐 모델이 딱 나와가지고 뭐 그런 뭐 요즘 광고 많이 나오던데 그런 광고에서 하는 것들은 사금형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 신용 판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외상 구매하는 거다, 그렇죠?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외상 구매고 뭐 신용카드, 할부 구매 이런 것들. 사실 신용카드나 할부 구매도 전부 내가 일단 물건 산 다음에 나중에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제일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사실은 카테고리 크게 보면 이제 외상 구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한편으로 보면 이제 서비스 신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일상생활에서 늘 쓰는 거예요. 전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뭐 이런 것들은 내가 계속해서 써요. 그런데 내가 쓸 때마다 계속 전화 한 통 걸 때마다 돈 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하죠. 뭐 수도료 한 달에 한 번씩 내고요. 전기료 한 달에 한 번씩 내요. 그런 것처럼 일단 쓰고 이용한 사용료를 나중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서비스 신용이에요. 신용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뭐 전화료, 전기료, 뭐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요금을 안 내고 연체를 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용 판매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물건을 판 게 아니지만 내가 서비스를 신용으로 이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 판매라고 하는 것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신용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서비스 신용도 우리 신용 판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리스. 자, 리스는 쉽게 얘기하면 빌려주는 거야. 그게 리스야. 리스 그럼 빌려주는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빌려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주느냐에 따라서 금융 리스하고 운용 리스로 나눠지거든요. 얘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게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금융 리스는 우리가 이름에서 보세요. 금융과 운용. 여기 일단 이름부터가 뭔가 좀 구분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내가 예를 들면 좀 목돈이 들어가는 어떤 물품을 사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거든. 목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살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돈을 빌려주지 않고 그 물건 자체를 주는 거야. 내가 자동차를 할부로 사든지 아니면 해야 될 건데 자동차 살 목돈이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동차 살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자동차 자체를 주는 거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리스 회사에 이게 구입 대금을 할부로 갚는 그런 비슷한 형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 리스는 자금을 직접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에 리스 회사에 구입 대금을 할부로 갚는 형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운용 리스는요. 금융거래 성격이 없어요. 금융거래 성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 어떤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물건을 리스 회사의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 이용료를 내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뭐 이것도 자동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정수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 뭐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금융 리스는요. 일단 할부로 다 갚으면 내 거야. 내 돈이야, 내 돈. 그 물건 자체가 내 거야, 내 거. 내 거가 되는 거고 운용 리스는요. 내가 이용료를 내는 거니까 사용 기간이 끝나면 그건 내 게 아니야. 가져가는 거예요. 리스사에. 그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반드시 좀 비교를 해놓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자, 금융 리스는 할부 형태 소비자 금융이라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대신에 아예 물건을 주는 거고요. 그럼 나는 할부로 갚는 거야. 그죠? 운용 리스는요. 임대차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야. 그죠? 임대차 형태로 일단은 물건을 빌려주는 거야. 기간이 끝나면 회수해 가요. 자, 그러면 금융 리스는요. 이 금융 리스는 내 할부 형태로 하는 거니까 이게 할부 기간 끝나면 내 거지. 내 거잖아요. 그 기간이 끝나면 내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그 물건을 할부로 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유지관리 책임이라든가 어떤 뭐 파손이 된다거나 이런 위험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거야. 이용자가 부담을 해. 이용자가 부담을 해요. 네. 그럼 얘는 할부로 갚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가 안 돼요. 내 거거든, 이거. 내 거. 내 거야, 내 거. 내 거니까 내 건데 어떻게 해지해? 내 건데. 내 명의로 된다니까, 이 물건 자체가. 그래서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운용 리스 같은 경우는요. 누구 거야? 회사 거야. 리스 회사 거야. 난 빌려 쓰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유지관리 책임이라든가 뭐 파손이 되거나 그러면 리스 회사가 부담합니다. 리스 회사가 부담해. 그러니까 우리 정수기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뭐 개념이 섞여 있거나 아니면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수기 같은 거를 내가 이제 이게 내가 할부 기간이 끝나면 내게 된다. 라고 한다면 내 거가 되면 금융 리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라 할부가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이 끝나면 회사에서 수거해 간다. 내 게 아니잖아. 그럼 운용 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지 보수할 때 아니면 뭐 고장 나거나 그럼 회사에서 다 책임지거든요. 내가 뭐 수리비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내는 뭐 다달이 내는 그 사용료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보통 보면 이제 뭐 코디가 와가지고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와가지고 정수기 점검도 좀 해주고 뭐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회사가 부담한다. 그러면 이제 운용 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계약 기간이 안 끝났어도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수기 같은 게 이게 중도 해지가 중간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중도 해지가 안 된다. 내게 되는 거야. 그거 자체가. 내게 되는 거면 이제 금융 리스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중도 해지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간이 끝나도 회사에서 수거해 간다. 이러면 운용 리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금융 리스는 할부의 성격이다. 그래서 어떤 뭐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부담하고 중간에 해지할 수 없다. 운용 리스는요. 빌려 쓰는 거야. 임대차 형식이고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리스 회사가 부담하고요. 중간에 내가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잘 구분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